미국에서 고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노장층이 전년보다 7에서 8%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주택 매물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건의 형사 기소로 유세와 법정을 오가는 이중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 오히려 공화당원들의 지지율을 올리고 선거 자금을 몰리게 하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 재외동포 협력센터장에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이 선임돼 한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55세 이상 노장층이 전년보다 7에서 8%포인트나 급증해 노후 생활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선 소폭 줄어들고 40대와 50대 중반까지는 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나이 든 근로자들과 은퇴자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물가는 10번의 금리 인상으로 매달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준의 목표보다 2배 이상인 5%대의 고물가가 2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2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의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55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극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먹거리와 주거비 등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노장층에서 대폭 올라갔다고 CBS 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달 비를 내는데 힘들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율은 55세에서 64세 사이가 37%로 전년보다 가장 많은 8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30%로 전년보다 7포인트 대폭 늘어났습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 미국민들은 상당수 아직까지 일하고 있으나 버는 소득과 임금 인상이 물가의 고공행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고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상당수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고 있어 은퇴연금 등 적은 고정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고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퇴자들은 주거비를 비롯해 씀씀이를 많이 줄이고 있어 생활고를 겪는 비율이 장년층에 비하면 낮은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생활고를 가장 많이 겪고 있다는 연령대는 40세에서 54세 사이로 39%나 됐는데 그나마 전년에 비하면 1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선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율이 34%나 되지만 전년보다 유일하게 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 임금도 연간 4.4%는 인상됐으나 물가 인상률 5%에 못 미쳐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의 혜택은 노동력의 중심인 55세 이하에게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50대 후반 이후 장년층, 노년층의 생활고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생활고의 최대 요인은 먹거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2%로 가장 많고 주거비에 힘들다는 의견은 22%로 조사됐습니다.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은 10명 중에 3명만 앞으로 수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0대와 20대 중반까지인 Z세대들은 10명 중에 7명이나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연소득 7만 5천 달러로 살 수 있는 주택 매물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팔려는 주택들이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32만 채나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냉각됐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팬데믹 기간 중 급등했던 집값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 중산층마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 가격은 현재 38만 8천 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중산층 연소득인 7만 5천 달러로 살 수 있는 주택 매물은 23%에 그치고 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23%에 그치고 팔려는 주택과 사려는 사람들이 비슷한 균형 지역에서는 51%로 올라간다고 이 협회는 밝혔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로는 리스팅된 주택들 가운데 고작 10.8%만 살 수 있으며 경쟁자들이 적은 균형 지역에서도 3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집값이 급등한 대도시들에서는 중산층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주택 매물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7만 5천 달러로 살 수 있는 리스팅 주택들은 단 1%에 불과하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는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는 4%, 프레스노는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알파소는 7만 5천 달러의 연소득으로 주택 매물 가운데 16%, 맥알렌에서는 25%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오하이오주에서는 중산층 소득으로 팔려고 나온 주택들을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로 오하이오 영스타운에서는 리스팅되어 있는 주택들의 72%나 살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매물이 61%, 클리블랜드에서는 59%나 각각 살 수 있어 넉넉한 곳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라큐스에선 54%,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선 52%,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선 49%,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선 48%를 살 수 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는 밝혔습니다. 미국 내 내 집 소유율은 2022년 현재 65.9%인데 비해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중산층은 53%로 13%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건의 형사 기소로 유세와 법정을 오가는 이중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연방법 위반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선거 자금을 끌어모아 초반 경선전에서는 더 유리해지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 기소된 미국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흑역사를 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와 법정을 오가야 하는 이중전선에 본격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과 관련해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며 회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뉴욕주에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지난 8일 극비또는 기밀 문건들을 불법 소지하고 은닉하며 당국의 환수 노력을 방해하는 등 37가지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에서 형사 기소된 후 처음으로 토요일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실시한 유세 연설을 통해 우스꽝스럽고 근거 없는 기소라고 일축하고 연방 법무부를 정치 무기화하고 있는 타락한 바이든과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idiculous and baseless indictment of me by the Biden administration's weaponized Department of Injustice will go down as among the most horrific abuses of pow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3시에는 마이애미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환돼 형사 피고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 기소된 미국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자 2024년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세장과 법정을 오가야 하는 이중 생활을 선거전 내내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와 법정을 오가는 이중전선에서 초반에는 유리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반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째, 연방 형사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선거자금을 끌어모아 오히려 공화당 경선 초반에는 더 유리해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기소가 반영이 안 된 5월 말까지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평균 지지율에서 53대 22%라는 압도적 차이로 라이벌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기소 후에 즉각 지지자들에게 $25에서 $250까지 선거자금을 보내달라며 모금 활동에 돌입했는데 3월에 뉴욕에서 첫 기소됐을 때 2주간 무려 $1200만 달러나 모금했던 기록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공화당 진영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염증까지 번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2024 차기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10명의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트럼프 사법 리스크와 논란과 혼란을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공화당원들의 트럼프 염증을 부채질하기 시작해 머지않아 트럼프 대신 다른 후보를 살펴봐야 한다는 여론이 퍼질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즉각 바이든 행정부가 수사당국을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고 기소 자체를 강력히 성토하면서도 트럼프 행위나 그에 대한 사면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은 국가안보 기밀 문건을 잘못 다룬
트럼프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른 형사 기소로 오히려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선거 자금도 몰리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유권자 지지율은 61%로 더 올라가고 23%에 그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약 3배 차이로 더 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에 이어 연방에서도 형사 기소됐으나 차기 대선전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발표한 새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61%로 형사 기소로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3%에 그쳐 두 사람 간 격차가 근 3배 차이로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팀 스콧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 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5월 말까지의 각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한 결과 트럼프 53%, 드산티스 22%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후에 오히려 공화당원들의 표결집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CBS 조사 결과 공화당 경선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원들은 76%나 트럼프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비 또는 기밀 안보와 국방 문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공화당원들은 38%인 데 비해 전체는 80%에 달해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61%는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편에 설 것임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또 기밀 문건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80%로 될 수 없다는 여론 20%를 압도해 적어도 공화당원들에게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트럼프의 현재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공화당 유권자들은 가장 많은 90%나 물가 잡기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꼽았습니다. 복수 응답에서 70%는 세금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말해도 좋다는 여론 39%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공화당원들이 68%로 계속 제기해도 된다는 여론 32%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96%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미래 계획을 언급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와의 협력 사업을 주관할 초대 재외동포 협력센터장에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이 선임돼 한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근 초대 재외동포 협력센터장은 특히 4년 동안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워싱턴위원들을 비롯한 미주 한인들과 모국과의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 산하에서 재외동포들과의 협력 사업을 주관할 초대 재외동포협력센터장에 워싱턴 한인들에게 익숙한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이자 현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김영근 초대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10일부터 3년간의 임기와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이지만 본청이 직접 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위한 협력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이달 1일 해산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일부 승계해서 재외동포청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재외동포 초청 연수 교육 문화 홍보 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 전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초대 센터장에 워싱턴이안 출신 김영근 전 회장이 선임됐다는 소식에 워싱턴 한인들의 다수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활약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영근 초대 센터장도 SNS를 통해 성원하고 축하해준 워싱턴 한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김영근 초대 재외동포 협력센터장은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제31대와 32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장을 지내 누구보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한인 사회의 밝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근 센터장은 2005년과 2006년에는 연속으로 세계 한인회장 대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재외동포재단에서 사업이사를 역임했으며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대표를 오랫동안 맡아 지구촌 한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는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로서 한국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정책 포럼을 정례적으로 열고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 권익 신장에 주력해왔습니다. 김영근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재외동포들과 자주 만나 동포 사회의 어려움과 바램을 파악해 동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